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모았는데요. 함께 얘기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새누리당 의원이자 연세대학교 개건교 교수시죠. 신지호 박사님, 그리고 원광대학교 이용호 초빙 교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3시부터 4시 48분인가요? 그때까지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5자 회동이 있었는데요. 먼저 결과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회동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뜻을 같이 했지만은 국정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는 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명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이게 90분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저희 YTN 라디오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분이면 시간이 좀 짧다. 제가 예전에 심야 토론 MC 할 때 보니까 1인당 얘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해봤자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분 정도 더 길게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좀 그런 것 같죠? 뭐 예정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도 짧았고요. 물론 이제 90분 플러스 20분이 더 했다 뭐 이런 건데 그 20분이라는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고 사전 조율이 일단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젠다 세팅, 이른바 의제 설정이 충분하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해버리고 나온 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관련해서 혹시나 뭔가 좀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결과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그 요청을 오자회담으로 하자고 할 때부터 이제 대통령의 생각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이게 법안이나 민생법안 이런 것들 잘 처리해달라 예. 이런 부탁의 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재인 대표는 이제 이렇게 장이 깔리니까 그러면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가서 내가 국정화 교과서 이게 해야 되겠다.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간 것 같은데요. 오늘 문재인 대표가 갔다 와서 말씀하신 거 보면 상식과 동떨어져서 절벽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굉장히 오히려 거리감만 확인하고 돌아온 그런 좀 실망스러운 어떻게 보면 오자회동 같습니다. 예, 다 예측된 결과였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요, 어쨌든 김무성 대표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또 설전도 오가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일 독재 미화 이런 주장 아주 단칼에 끄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예. 오늘 말이에요. 통 큰 정치를 한번 제 나름대로 그냥 이상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내용에 이게 좀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걸 야당이 인정을 해주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 교과서 내용을 우리가 수정해 가는데, 수정 보완해 가는데 한번 지혜를 모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식에 있어서는 그러면 국정화는 좀 보류를 하고 기존의 검정 체제를 좀 강화하면서 그 대신 잘못된 내용들, 너무 대한민국 우리 스스로 우리를 폄훼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고쳐 가보자. 예. 과거에 보면요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통 큰 타협의 정치가 안 되는가? 그 한계, 한국 정치 이렇게 뭐랄까 진영 대결의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낸 회동이 아니었나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에 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하나 굉장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문재인 대표가 항상 얘기하기를 이제 뭐 친일 독재 교과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제 교학서 교과서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단칼에 이제 제지를 한 것이죠. 야, 그러니까 교육정 만들자는 거 아니야. 교학사도 안 되니까 국정을 하자는 건데 왜 자꾸 교학서 얘기를 꺼내냐라고 해서 제지를 했는데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야당 입장이 그러면 현행 교과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행 교과서가 문제 없다라고 하면 친일 독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행 교과서 다 좋다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가 않았는데 오늘 나왔네요, 보니까.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새정년의 현재 교과서가 문제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거든요. 출발은 여기부터입니다. 예. 예, 교과서 논쟁의 출발은
국정교과서가 옳으냐 그르냐 친일 독재 걱정 문제가 아니라 현행 교과서가 문제 있냐 없냐, 즉 교과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데 야당은 이번에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같아요. 현행 교과서가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싸움의 출발점, 글쎄 뭐 논쟁의 출발점은 현행 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보는 정부 여당과 예. 문제 없고 뭐 정상이라고 보는 야당의 어떤 이런 그 프레임을 시각차. 가는 것 같아요. 시각차. 근데 예. 결국은 이제 교과서가 문제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시선으로 보면 사실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문제는 지나치게 대부분 나와 있는 교과서가 좌표장돼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펙트로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은 좀 너무 성급하게 예. 그 과정을 생략하고 한 것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정치 쟁점에서 이념 쟁점화 돼가지고 그냥 구호로 지금 예. 뭐 친일 독재 뭐 이러다 아니면 뭐 좌편향 교과서 이렇게 가버리는 바람에 이 엄밀한 실태 파악이나 조사가 없이 또 2017년도에 교과서를 꼭 편찬해야 되겠다고 예. 너무 성급하게 간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정말 국민들이 지난주만 해도 지금 팽팽하게 지금 뭐 43대 뭐 40몇으로 오차 범위에서 팽팽하게 지금 그러고 있다가 이번 주에 또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최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52대 7 정도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성은 42.7 정도여서 야 이거 여권으로 봐서 굉장히 부담이 되겠구나. 이러다 보면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고 지금 사실 참고 있는 여당 내의 의원들도 있는데 일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예. 본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치로 그냥 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알겠습니다. 여권 내가 자칫하면 또 양분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적으로 이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오차 범위와 이 조사 기간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안 주셔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좀 전략을 잘못 썼다. 뭐냐면 친일 독재 미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냐면 김무성 대표 뭐 그 정도로 막 열심히 나갈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둘 사이 좀 이렇게 띄워놔야지 이게 좀 쉬운데 일심동체를 만들어버렸다. 이런 분석이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청와대하고 김무성 대표가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로 공천 문제, 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요. 이간책을 네. 써갖고 둘 사이를 좀 더 떨어뜨려놔야 되는데요. 그래서 분리 접근하기 제일 당신들 좋죠. 둘 다 뭐 조상 문제로 구리니까 지금 이거 하려고 교과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강력본드로 두 사람을 그냥 딱 붙여져 거예요. 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좀 실패였고요. 두 번째 명분과 논리 면에서도요. 예.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왜 국정화로 획일화시키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산적한 국정 현안, 민생 현안이 많은데 꼭 왜 이걸 이렇게 서두르려고 하는가. 그것도 저 같은 사람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유신외기 이거 들고 있잖아요. 그 유신외기 옛날 유신 시대 같으면 그런 거 들고 있으면 다 잡혀가잖아요. 그거 들고 있으면 또 아무런 그 문제가 없다는 건 이거 거꾸로 유신외기 안 된다는 걸 자기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분과 논리 또 그다음에 정치공학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조금 이제 네, 오늘 오자 회동에서는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 갖고 답이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대변인 왜 배석 못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보면 그 이제 청와대에서는 만일 그 대변인이 참석하게 되면 서로 이제 받아 적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가서 밖에서 발표할 텐데 청와대 발표 내용과 좀 다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이 나오다 보면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의 대변인들이 다 있으면 또 지나치게 이 허심탄회하게 이게 하기 어렵다. 이런 그런 뭐 명분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오자 회담에서 사실 국정교과서 문제가 합의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예전 같으면 여야 영수회담 같이 이제 사실은 대통령과 저 총재 예. 그 당시 많이 했죠. 그리고 야당의 총재 정도가 만나서 사실 주고받고 하면서 딱 결단을 하고 내가 가서 봤더니 대통령의 뜻이 이게 진짜 친일 독재 뭐 무슨 교과서 이게 아니더라 말이야. 그 대신 우리가 양보를 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야권에서 사실 또 총재 의견을 딱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는데 지금 사실 문재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해도 나와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봐서도 뭐 3자 회담을 하나 무슨 뭐 영수회담을 하나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 것이고요. 어떤 국정을 끌고 가는 대통령으로 봐서는 이미 정부가 이미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근데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쪼잔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누가 쪼잔하다는 겁니까? 이게 사실 쪼잔하다는 게 방송 적합 용어도 아닌데. 예?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5자회담보다 3자회담에 본인의 전략적으로는 좋았을 거고, 그 5자회담 하는 입장에서는 대변인 배석시켜가지고 잘 예. 정리된 어떤 워딩을 발표하고 싶었겠죠.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어쨌든 청와대와 야당 간에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께서 잘 만나서 얘기해보자라고 하고 대화의 판을 깔아준 마당에 굳이 그 형식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야 청와대 쪼잔하게 왜 그래 이런 단어까지를 대화 몇 시간 전에 쓸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나요. 그런데 사실상 실제로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요. 이제 그 자기들을 그 시작하면서 모두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저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고를 다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를 다 당 바깥에 있는 대변인들한테 다 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들한테 그걸 또 다 실시간으로 풀어먹었단 말이에요. 또 대변인들이.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꼭 대변인들 못 들어게 하는 효과도 없었고 문재인 대표는 쪼잔하다 해놓고 또 자기는 그렇게 또 언론 플레이 한 거고. 그러니까 참 한국 정치가 그 정도로 예. 이 여야 간의 불신의 늪이 깊다 하는 걸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저는 합의는 안 됐지만요. 예. 이제 앞으로 3+3 예. 회담을 이제 계속 개최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하튼 야당으로 봐서도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조그만 정도의 출구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기간을 좀 알겠습니다. 늦춘다거나 혹은 그 사이에 어떤 좀 절차를 하나 넣거나 해서 이런 정책, 어차피 이게 국민끼리 알겠습니다. 부딪히고 있는데 타협의 예술, 정치에 좀 그런 것을 좀 보여줬으면 근데 좋겠어요. 어쨌든 당분간은 냉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